이 조용한 마을엔 끔찍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던 소녀. 어른들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기 싫다면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강제 그거 협박이니까. 아이고야.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지아 양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학생 3명 중에 1명이 자기 집으로 이 여고생을 데려갔더라고요. 이게 성관계뿐만 아니고 그 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을 한 거죠. 집단 성폭행을 한 뒤 동영상까지 촬영했던 3명의 가해자는 놀랍게도 중학생입니다. 예? 게다가 이들 중 2명은 촉법 소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한 짓이라고요? 하루 다니고 셋이랑 이렇게 막 스크램을 했다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 이 어린 소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휴 참. 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3명이 성폭력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촬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범행이 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이 3월에 있었는데 5월 말이 돼서야 이 사건이 정황이 포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일선 학교에서는 동영상이 돌고 있었는데 문제의 동영상은 가해자들이 직접 유포시켰던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대학교 이라는데 자기 친한 학생들한테 영상을 몇몇한테 유포를 했고 동영상은 가해 학생들의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학교들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휴. 하지만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유포한 그 동영상 때문에 범행의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관심이 아이들끼리 불러줘서 이렇게 성희롱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뭐 이와 심각한 성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막 마가 그대면서 교육청에 보고한 척하고 저희 인지한 거. 학교에서 범행을 인지한 건 사건이 벌어진 지 2달 뒤였습니다. 아휴.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된 거예요? 그 2달간 아픔을 숨긴 채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지아 양. 아, 어째서 지아 양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걸까? 우리는 가족과 보호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보호자들 역시 사건을 뒤늦게 파악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봄쯤에 그때쯤 자꾸 얘가 머리가 아프다 오고 할머니한테 간혹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나 죽고 싶다는 둥 그런 게 그 당시 몰랐었는데 그때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아하. 아휴. 할머니는 우리 앞에 한 통의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장애인이래요. 응? 지아 양 이름으로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였습니다.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노래교에서 애기가 머리가 누가 지하철이나 노래장을 쩍다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병원에 갔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아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 머리가 이상해졌나. 기억력이 손실해서 그럴까요? 지가 그게 정부에 당했어도 실패한 줄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니까요. 유년 시절부터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지아 양. 그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겪고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보호자는 가해자들이 바로 그 점을 노렸을 거라고 합니다. 걔를 놓고 촬영을 했을 때 내 상상하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시시당나 했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랬을 거 아니야. 아휴. 그러면 놓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아 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준 지아. 자신의 소중한 친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유 너무 귀여운 고민형인데. 네. MBTI 아냐고 물어봐. ENFP야? 재기발랄한 활동가는 좀 해맑습니다. 지아는 여느 또래와 마찬가지로 꾸미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에게 하기 싫다면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강제 그걸 따리니까 그걸 어디로 가서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남자이 근데 이게 꽤 오래된 건데 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갑자기 머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는 지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휴. 우리는 지아의 마음 상태가 몹시 걱정됐습니다. 지아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 조금씩 마음에 담아뒀던 비밀들을 꺼냅니다. 어쨌든 친구 만나서 하는 일이 즐겁지. ENFP. 네, 그것도 있어. 약간 사람이 적으면 활발하게 노는데 약간 사람이 많으면 좀 사이가 적으면 활발한데 사람이 많으면 약간 눈물 때도 있어. 키는. 맞아.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어쨌든 너는 이제 지금 이 속상한 거 빨리 좀 벗어나고 싶구나. 네. 그치? 네, 벗어나면 이제 행복하게 될 수 있고 이거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행복하기 전에 이 나쁜 녀석들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네. 나쁜 녀석들이 너 막 그렇게 성폭행하고 막 사진 찍어서 지들끼리 또 막 보고 막 그랬다는 거 들었어? 유튜브에서 들었어? 다른 학교까지. 다른 학교까지? 네.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다른 학교까지 퍼졌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더 속상해? 짜증나. 그치, 짜증나지. 그저 외면했을 뿐 지아 역시 동영상의 존재와 가해자들이 유포시킨 것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문장을 완성해보는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지아가 작성한 문장 완성 검사지에선 대체로 기분이 안 좋다, 무섭다, 잘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습니다. 아우 진짜 안타깝네요. 오늘 저 예. 좀 이렇게 만나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지능 저하가 좀 의심되는 이런 진단서를 좀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뭐 아마 정확히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계선 지능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좀 주의력이, 집중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 면 때문에 더 이해력, 지능이 더 낮게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학폭위에 의해 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황. 가해자 애들인가 봐요? 네. 학교 뭐 적겠다고. 뭐 이름도 나오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라니까요. 학폭위에서 조치를 내린 통보서입니다. 현재 가해자 3명은 모두 강제 전학과 약 2년 7개월간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 가해자 중학교와 지하의 학교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 현재는 가해자 모두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물었더니 전학을 가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학을 갔으면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한 거죠, 지금.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 학생들의 진술 태도였습니다. 사과의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저마다 제각각 변명만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동의를 구했다는 주장까지 해왔습니다. 전혀 범행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가해 학생들의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해 학생들이 뭐 합의된 관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뭐 저항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행위에 동의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그런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적장애인들은 성폭력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에 하나이거든요. 문제의 동영상 속엔 가해자 자신들의 얼굴도 그대로 담겨있던 상황. 야, 세상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영상을 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그 안에서의 그들만의 문화는 뭔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명예가 권력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일명 잘 나간다 내지는 그죠, 오히려 누가 더 나쁜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누가 더 우세한지 혹은 권력을 갖는지 이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 행위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그것들을 또 자랑하듯이 그런 내비치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우리는 가해 학생들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고 사태의 심각성에 걸맞게 신속히 처리했다 합니다. 매뉴얼대로 이게 또 성사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만이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만이 서로가 상처를 좀 덜 받지 않겠어요. 현재 가해 학생들은 모두 형사 입건된 상황. 그런데 우리는 경찰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촉법, 두 명이 촉법이에요. 와. 둘이 촉법이면은 결국 형사처벌 못 받겠네요, 그러면? 두 분은 아니 제가 수사 중이니까요. 수사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이 촉법 소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학폭위를 주관했던 지역교육지원청을 찾아 가해 학생들의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이라던가 이번 처분이 좀 나왔는데 그런 저는 치고 싶네요. 고등학교는 전학하게 키워주겠다라는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똑같은 점수에서 피해가고 전학이 있어요. 어떤 수치가 더 나은지는 심리위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피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2년 7개월간 접근을 금한다는 내용의 처분. 만약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는 좀 다시 학교 폭력으로 접수를 해서 이 학생들이 또 학교 폭력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가지고 놓고 얘기 많은데 고등학교가 병실 때문인지 학교로 이제 가지고 나가죠. 보호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가해자 모두 지아의 집을 알고 있다는 것. 범행 전 실제로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 합니다. 마지막 3명이서 우리 집을 창을 좀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사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야 너네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거기 누나 뭐 보러 왔는데 이러는 거야. 우리 5천을 빌렸대요. 그리고 2천을 빌렸대요. 근데 어떤 하나는 저기 서가지고 나는 안 빌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시켜서 갖다 줬어요. 제가 우리가 정말 가서 모르지만 내가 잠깐 나갔을 때 우리 집 문 열어주래요. 그러다가 우리 무슨 일을 당했더라. 그러다 내가 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돈에서 못 나가는 상황이고요. 지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아버지는 가족을 외면했다 합니다. 결국 홀로 지아를 돌봐야 했던 엄마는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오빠를 잘못 만나니까 너무나 우울증 와가지고 뭐 죽는 산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이제 나이 젊고 하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라. 그러고 애기를 내가 맡아서 키웠죠. 아빠 얼굴 본 지가 한 10년이 넘은 거네요?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죠. 10년이 뭐 10년 그냥 잠깐 보고 왔다가 갔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 제가 그냥 밥도 안 주고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아휴. 그날부터 할머니는 외손녀를 책임져 키워왔던 겁니다. 어쩌면 지아가 친구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 할머니는 지아가 커갈수록 걱정이 커진다고 합니다. 일찍 들어와 있어. 그러면 할머니가 좀 이따 할게. 문자 보내 좀 이따 할게. 그러고는 또 늦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아, 불안하죠. 불안하죠. 워치를 줬는데도 검정색이라 안 차는 거야. 그런 게 두렵다는 얘기야. 위급 시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였지만 이상하게도 지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워치는 왜 안 차요? 머리 누구 얘기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색이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있는 거 안 차서 뭐예요? 차야죠. 그렇지. 이게 저를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신고할 데가 없어. 왜 신고할 데가 없어? 아우,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아이고. 어른들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집에만 둘 수는 없는 상황. 아휴. 그런 지아를 걱정하는 건 보호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가족인데 힘들어서 조금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뭐 간식거리나 샴푸 이런 것들도 막 지속적으로 좀 보내주셨다고 하던데.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예. 이런 말 한 거 있어요.
아유, 배고파요. 이 얘기 한마디에, 아유, 요즘도 배가 고픈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학생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도 마음이 아픕니다. 좀 사건에 대한 인식을 네. 좀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었는데 이게 뭐 사실 옷을 좋아하고 이렇게 커다란 인형을 좋아하는 이면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애정에 대한 갈망,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실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나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아의 마음 깊숙한 곳엔 외로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아의 SNS엔 외로움과 친구에 관한 내용의 게시물이 주로 업로드됐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필요하다라면 약물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장기간 누군가가 이런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너의 탓이 아니야 이렇게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한 사람의 가족이라도 더 아이를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친구이든 또는 가족이든. 지금 지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와 지지. 이와 동시에 제도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쪽 그 쉼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머님께서 거부를 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의료 지원이나 심리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또 거부를 한 상태고 해서 성폭력 상담됐다도 오늘 아침에 저하고 통화했는데 중학생은 어떻게 해든지 가서 설득을 좀 해서 아이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가해자들이 지아내를 알고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 그렇죠. 이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빨리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좀 과정이 있어서 이제 중당 뭐 이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이사할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조건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아와 보호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폭력 사건이잖아요. 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족분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엄벌을 좀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해서 저희가 수사하는데 조차서도 수사하는 엄발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참. 이대로라면 가해자 2명의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공보니 새롭게 20년 만에 일어난 이제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규모가 작을 뿐이지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중범죄와 관련돼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실로서 발생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교정 정책을 교화 중심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응보나 제재 중심으로 둘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좀 큰 폭의 광폭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길 바라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어떤 선물일까요? 지아가 좋아해야 될 텐데요. 지아와 함께 나선 산책길. 우리가 선물을 사왔어. 그 할머니께서 네일 아트 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지아가 좋아하는 물건들과 함께 흰색 스마트워치 시계줄을 와, 준비했습니다. 좋네요. 잘했네. 예. 제작진에게 직접 매니큐어를 발라주네요. 예. 예쁜데? 이거 배운 적 있어? 어디서? 재밌어 이거 하면은? 아이고.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던 스마트워치. 지아의 반응은 어떨까? 어때? 예쁘잖아? 그치? 예쁘지? 흰색이 더 예쁘지? 이거 끼고 다닐래? 분명히는 내 비용이 아니 되겠다. 여기가 앞이야. 얘들아? 다닐 거야? 약속할까? 끼고 다녀? 아유, 한창 예쁜 거 좋아할 나이잖아요.